이번 사례는 할머님이 운전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사례입니다. 할머님은 81세 되셨어요. 근데 운전을 평생 동안 해오셨어요. 근데 할머님이 운전을 평생 해오신 이유는 뭐 우리가 예측하고 계시는 그 이유가 아니었어요. 되게 재밌는 할머니신데 작고 마른 체형이세요. 할머니 체형이.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저는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땀 나는 거예요. 몸에 땀이 조금이라도 나면 그게 너무 불쾌감을 느끼게 된대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운전을 하시는 이유는 체격이 작고 마르셨기 때문에 조금만 걸어도 땀이 난대요. 그래서 그게 싫으셔서 정말 어디를 가나 운전을 하고 다니신다는 거죠. 근데 이 운전을 하시는 게 제가 들어도 조금 지나친 느낌이 드는 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차를 두고 가는 게 더 편리한 그런 상황에도 차를 갖고 가세요. 빵집을 가거나 동네 슈퍼를 가도 차를 갖고 가신대요. 근데 우리 뭐 대형마트 가거나 할 때는 차 갖고 갈 수 있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진짜 여기 딱 눈앞에 보이는 빵집 가시는데도 차 시동 켜고 갔다 오신대요. 요만큼 걸어도 나 땀나요. 나 땀나는 거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좀 과하리만큼 운전을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 할머니는 이 차를 운전한다는 게 내 발인 거예요. 평생 내 발인데, 그래서 이 차하고 운전하고 나하고 떨어뜨릴 수 없는 존재라 생각하고 늘 동일시를 해오셨죠. 그랬는데 최근에 근래에 들어서 사고가 여러 번 났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고가 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한 번은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 났고요. 한 번은 주차장에다 차 주차해놓고 집에 들어왔는데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차가 사고가 났다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나 주차 잘 해놓고 왔는데 하고 내려가 봤더니 차가 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챙기지 않았는데 또 하필 그 자리가 별로 좋지 않은 자리였나 봐요. 그래서 주차해놓고 할머니 올라온 사이에 이 할머니 차가 뒤로 스물스물 뒤로 가갖고, 근데 이제 처음에는 낮은 속도로 가다가 이렇게 가다 보면 붙잖아요, 속도가. 그래서 뒤에 있는 차를 팡 하고 부딪혔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는 할머니 실수로 이렇게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두 사고가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연달아서 나니까 아들과 딸이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할머니가 이제 80이 막 넘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 딸들이 엄마 운전하지 마. 앞으로는 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 이러고 다녀. 엄마 절대 운전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할머니는 그 얘기가 너무 듣기 싫고 짜증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내가 엊그제만 해도 7자였단 말이에요. 앞에가 70 몇 살이었는데 선생님 진짜 엊그제거든요. 근데 요 며칠 상간으로 내가 앞에가 8자로 바뀌었다고 애들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나 본데, 선생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 나이가, 제 나이가 81살, 하고 싶은 거 제일 많이 하는 제일 좋은 나이 아니냐고요, 선생님. 저 지금 이 차 운전하고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요. 쇼핑도 하고, 81살이라고 해서 나 집 안에서도 요리해 먹고, 별거 다 해요, 선생님. 내가 80이 넘었다고, 8자가 됐다고 해서 7자에 비해서 기능이 떨어지거나 못하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잔소리로만 들리고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아들, 딸이 그때 사고 있었을 때 한 번 와서 얘기한 게 아니라 또 와도 또 그 얘기를 한대요. 엄마 운전하지 마시라고. 할머니가 아들, 딸 올 때마다 그 얘기가 너무 듣기 싫으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할머니 질문이 이거였어요. 어떻게 해야지 걔네들이 나한테 운전하지 말란 소리를 안 하게 할까요? 이게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가 아니라, 할머니는 절대 운전을 안 하겠다는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없고, 아들, 딸이 그 말 좀 안 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노인과 운전에 대해서 한참 고민을 해봤어요. 자료도 찾아보고 했는데, 실제로는 통계 결과로 보면 노인이 운전하다 사고 나는 비율이 젊은 사람들이 운전하다 사고 나는 비율에 비해서 과연 많은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건 아니에요. 당연히 젊은 사람들이 운전하다 사고 나는 비율이 훨씬 많습니다. 많은데 그 다음에 깊이 들어가서 다른 연구들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노인들이 운전을 하시는 게 거리 자체가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짧은 거리를 운전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운전하신 거리를 비교해 보면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곳을 다니면서 운전을 한 거고 노인들은 그렇게 많은 곳을 다니지는 않고 짧게 하시니까 거리 대비 사고율을 보면 노인의 사고율이 훨씬 높은 거죠. 그냥 단순히 총 사고율로 보면 낮지만 운전 거리로 비교하면 노인들의 사고율이 상당히 높은 거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노인들이 운전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같은 거리를 딱 기준으로 똑같이 놓고 비교했을 때 노인 사고율이 높다고 하면 노인들에겐 그런 과연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런 사고가 나는 걸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면서 알아봤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거 예전부터 들었던 건데 연세가 어느 정도 이상 되신 분들 댁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사회복지사예요. 사회복지사가 어르신 댁을 한 분 한 분 가가고 찾아다니면서 운전에 대한 이런 뭐 교육, 약한 교육도 말씀드리고 정보도 드리고 하면서 혹시 여차하시면 조금이라도 불편하시면 운전면허를 반납하시도록 이거를 뭐라 그럴까요? 강제로는 아니지만 조금 권유하는 운전면허 반납에 대해서 권유하는 사회복지사가 있어요. 그 사회복지사는 그 업무만 하는 거예요. 그만큼 노인들이 이제 사고 나는 거에 대해서 안전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령자들이 운전하실 때 어떤 부분이 조금 기능이 떨어지실까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일단은 반사 반응도 좀 느리다고 하고요. 한 번에 여러 동작을 한꺼번에 하는 기능이 조금 감소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반사신경도 좀 떨어지시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은 관절염도 있으시고 발과 다리 부분에 능력이 좀 힘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딸리시고 하다 보니까 빠르게 이거를 밟으셔야 될 때 그게 좀 불안정하시다고 하고, 또 핸들을 돌리시거나 할 때도 생각해 보면 노인들은 어깨라든가 목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뭐 디스크라든가 불편함이 있어서 젊은 사람보다는 조금 원활하지 않음 이런 얘기들도 하고, 또 어르신들은 백내장, 녹내장 이런 거 있잖아요. 황반변성. 근데 이 녹내장하고 백내장일 때 운전과 관련해서 조금 불편한 부분이 다르더라고요. 녹내장은 시야를 좁게 한대요. 그래서 녹내장이 있으신 어르신들이 운전을 할 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옆에 차를 잘 못 보신다는 거. 그런 특징이 있어서 접촉사고가 나기 쉽고, 백내장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멀리서 다가오는 거에 대한 그거 인지가 조금 떨어지시고, 특히 이제 저녁 같은 때에 운전하시면 길에 세워져 있는 그 가로등 불빛 있죠? 그거를 보시는 게 굉장히 불편해지신대요. 그게 이제 백내장 어르신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녹내장과 백내장에 따라서 또 사고의 유형도 달라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르신들이 약을 많이 드시잖아요. 몸이 이제 불편하신 데가 있어서 약을 드시면 약의 부작용으로 졸린 현상이 있다든가, 조금 살짝 약 드신 후에 몇 시간 이내에는 조금 혼돈 상태가 온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사고들이 많이 난다고 하거든요. 근데 노인들이 사고가 안 나셨을 때는 괜찮은데 사고가 나시면 사고의 피해가 젊은 사람들이 다치는 거에 비해서 훨씬 크대요. 왜냐하면 체력적으로 워낙 약해져 있는 상태라 다른 분들은 요 정도 다칠 걸 어르신은 더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된다는 그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어른들이 운전을 계속 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요러요러한 지침을 좀 말씀드리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도 다 적용이 되는 문제인데, 운전하실 때는 그냥 무조건 절대 운전만 하시라는 거. 운전하실 때 제일 금물은 이제 휴대폰 사용. 전화벨 울려도 절대 받지 마시고요. 또 하나는 출발하시면서 내비게이션 작동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거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운전하시다가 여기에 놨던 걸로 음료수 마시시는 거 안 되시고, 그리고 누가 옆에 탔을 때 절대 얘기하시면서 운전하지 마시고, 요 4가지만 지키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휴대폰 사용 안 하는 거, 뭔가 라디오라든가 이런 거 작동 안 하시는 거, 음료수 드시지 말고 옆 사람과 대화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 유심히 챙기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운전하는 거와 관련돼서 이 기계들이, 이 차량의 기계들이 내 몸과 잘 맞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셔야 돼요. 어르신들이 다니시는 센터가 있을 텐데 센터에 다음번에 무슨 일 때문에 뭘 교체하러 간다든가 하시면 좀 도움을 받으세요. 몸과 핸들과의 간격이라든가 아니면 그 거울들, 미러들이 제대로 방향을 잘 맞게 설치가 되어 있는가, 내 몸에 적정하게 이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꼭 반드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데 아까 제가 미국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미국이 참 이런 부분은 앞서가는 것 같아요. 미국의 많은 주에서 노인들 운전과 관련해서 재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몇 세 이상이 되면 이 교육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교육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마련이 되어 있어서 어르신들이 원하면 그걸 들을 수 있어요. 강제는 아니에요. 근데 어르신들이 거의 다 들으시죠. 왜냐하면 몇몇 주에서는 그 교육을 이수를 하시면 보험료를 낮춰줘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이거를 굳이 안 들을 이유가 없어요. 들으면 나한테도 좋고 돈도 적게 나가니까 어르신들은 이걸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일이 찾아뵈면서 들으세요 할 게 아니라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자체 안에서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개설이 되어 있다고 하면 어른들이 충분히 가셔서 복지관 다니는 어르신들도 또 경로당 다니는 어르신들도 충분히 그 교육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하고는 이런 얘기를 이제 막 말씀을 나누고 나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할머님이 혹시 운전을 계속하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어디를 갈 때 내 차로 다니고 싶으신 건지 이걸 좀 분리해 봤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운전을 계속 하시고 싶은 거였다고 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운전에 대한 일지를 써보시는 거. 그래서 할머님이 지금 운전을 하시는데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도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고요. 건강검진 받았을 때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 생각은 어느 날 건강검진 받았는데 뭔가 이상이 있다고 얘기를 들으면 저는 그때 운전을 그만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올 연말까지만이라도 운전에 대한 일지를 한번 써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해서 연말 안에 내가 사고가 몇 번 있었는지, 또 이 사고는 어떤 부주의 때문에 아니면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사고가 일어났는지 이걸 자세히 한번 기록을 해보시고 연말쯤 가서 판단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한 가지는 운전을 하고 싶으신 게 아니라 내 차로 어딘가로 다니는 게 내가 편리해서 그렇다고 하면 요즘 그런 거 참 많이 뵀거든요. 운전을 하시기에는 좀 고령이 되신 어르신들이요. 운전기사님을 고용을 하는데 이 운전기사님은 한 달에 매일 상주하시는 게 아니라 할머님이 외출을 하셔야 될 일이 계획이 세워지시면 그때를 미리 예약을 하셔서 그날만 와서 운전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의 경우는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할머니, 땀 나시는 거 싫은 것도 이해가 되는데 근데 땀 나시는 거 싫은 것보다 건강 해쳐지는 게 더 안 좋은 것 같아서 저는 그 앞에 그 빵집 있잖아요. 할머니, 저도 그 빵집 알거든요. 그 정도 가실 땐 이게 몸의 보약이다 생각하시고 좀 걸어갔다 오시는 거 권해드리고요. 일단은 할머님이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건강이 조금 허락되지 않거나 운전을 하는데 시야가 좀 좁아진다든가 여러 가지 그 앞쪽에서 달려오는 차량에 대한 그 속도 감지 능력이 일단 떨어지시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사고 언제 많이 나나 이거 봤더니 좌회전시 많이 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좌회전 대기하고 계시다가 좌회전 하시는데 앞에 달려오는 차량의 그 속도를 정확하게 감지하는 기능이 옛날에는 되셨는데 지금은 안 되셔서 그게 많으세요. 그냥 신호 받아서 가시는 건 괜찮은데 왜 비보호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비보호 때는 이제 그럴 때 살짝 가시다가 사고 많이 나시니까 그런 거는 할머님은 나는 끄떡없다라고 할머님이 생각하시기엔 그래도 실제로는 그게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왜 많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온 데이터라고 하면
나는 안 그래 라고 장담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말씀드린 거 조금 조정하시고 피할 건 피하시고 교육받으실 건 받으시고 도움받으실 거 받으시면서 그렇게 운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까 운전기사님 가끔 호출하시는 거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생각했어요. 아들과 딸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엄마한테 잔소리를 한다라고 하면 할머니 매일이 아니라고 하면 외출하실 계획 잡혔을 때 아들에게 한 번, 딸에게 한 번 운전해달라고 도움 요청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하는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사례 보시면서 80 넘으신 분들은 참 가족들의 걱정이 많구나라는 생각도 했고요. 할머님 지금 81세 되셔서 이런 잔소리 들어서 싫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근데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만약에 앞에 숫자가 8이 아니라 9로 바뀌시잖아요. 그때는 잔소리 더 늘어납니다. 그때는 할머니, 어머니 뭐 운전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고요. 그때는 어떤 잔소리가 늘어나나 상담을 통해서 뽑아보면요. 앞에 숫자가 9가 되면 우리 집에 와서 저랑 같이 사세요. 이게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90 노모를 혼자 사시게 하는 게 여러 측면에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딸이 이제는 우리 집으로 들어오세요. 이런 잔소리 아마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 잔소리 들으실 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 함께 하시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세요. 네, 저는 운전면허증이 있는데요. 장롱 면허증이라 연수를 받고 싶은데 요즘 연수 비용도 비싸다고 하고 남편이 자상한 성격이라 남편한테 배워볼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남편분이 지금 자상한 성격이어서 운전을 남편한테 배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제가 답변 드리기 이전에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이고 그거는 안 될 일입니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안 되는 거는 없고요.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 같은 질문 많이 하세요. 근데 한 일주일 정도는 또 남편분이 가르쳐줄 의지가 있다고 표현을 하신다고 하면 그거를 딱 잘라 거절하시기보다 일주일 정도는 좀 받아들여 주시고 그래서 일주일 정도는 받아보시는 거예요. 받아보시다가 견딜만 하시면 계속 하시고요. 도저히 나는 못하겠다 하시면 그때는 학원 하셔도 남편 되시는 분이 그렇게 서운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예전에 영화를 봤던 게 있는데 나문희 선생님이 출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에서 나문희 선생님이 남편 되시는 할아버지한테 운전 연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아주 기초, 달리는 주행 연습도 아니고 운전 연습인데 어디서 받냐 하면 한강 고수부지에서 받아요. 근데 너무도 재밌게 기억나는 게 앞으로 가봐 그러면 붕, 서봐 그러면 끽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 되시는 할아버님이 가르쳐 주다가 너무 화를 계속 내는 거예요. 근데 나문희 할머니가 한 번도 그걸 언짢아하지 않아요. 계속 웃는 얼굴을 유지하시면서 뭐 남편이 아무리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해도 네 알았어요 하시면서 계속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나문희 할머님이 잠깐 쉬었다가 하자고 할아버님이 그러니까 운전석에서 나와서 벤치에 앉아서 이제 간식을 드시는데 옆에 젊은 여성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여성분이 그 모습을 계속 본 거예요. 화내는데도 그걸 참고 저렇게 견디면서 하는 거 보면서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 거죠. 나 같으면 그 운전학원 가서 배우겠다 막 이러고 앉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성분이 할머니가 이제 간식을 젊은 여성이니까 이렇게 나눠줘요.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랬더니 여성분이 얘기를 하더라고. 할머니 화 안 나세요? 왜 거기서 계속 배우세요? 그냥 돈 주고 배우세요. 아니면 그 운전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문희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저는 즐거워요. 저 지금까지 70 넘도록 살아오면서 운전을 배우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계속 무산됐었어요. 처음에 운전 배우려고 열심히 등록하고 조금 배우고 있는데 아이가 다쳤어요. 그래서 아이 간병하느라고 이거 포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이 흘러서 또 운전을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이번에는 남편 사업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나 그거 뒤처리 도와주느라고 운전 또 포기했어요. 그렇게 내가 70이 넘도록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하고자 했던 거를 조금 시도하다가도 가족이 우선이니까 가족에게 내 손길이 필요하면 포기하고 이 운전뿐이 아니었어요. 나의 모든 삶은 다 포기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나 운전 포기 안 하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편 사업이 망했고 아이가 크게 다쳤고 이러한 일들에 비하면 남편이 저렇게 화내면서 윽박 지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이번에는 꼭 성공해서 운전하려고요. 그래서 운전해서 뭐 하시려고 그렇게 운전하세요? 그랬더니 나 운전해서 친구들 태우고 놀러 가려고요. 또 나 운전해서 내 고향 내 차로 한번 가보려고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운전 배우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저는 그거 주위 사람들 말이라든가 미리 생각해 둔 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은 시도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시면 더 여러 방법을 골고루 사용하실 수 있어서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 예전에 노인의 전화에서 노인의 운전도 운전이지만 교통 관련해서 이 할머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택시를 타시는 걸 많이 권해드렸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택시 타는 게 더 귀찮다고 말씀을 하신 형태예요. 저는 이제 마지막에 그 말씀은 드렸어요. 만약에 운전을 못 하시게 될 때를 미리 정해 놓으시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왜 사고가 2번 있었잖아요. 근데 한 번의 사고는 운행 중에 어쩔 수 없는 사고라고 쳐도 2번째 사고는 틀림없이 할머니 실수로 일어난 사고거든요. 이런 사례가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정하시기 나름이에요. 나는 요러요러한 일이 몇 번 반복이 되면 운전을 그때는 그만하겠다라는 거를 미리미리 계획을 해 놓으시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운전을 안 하겠다는 계획뿐이 아니라 그때는 운전을 안 한다. 그 대신에 나는 운전 대신 다른 걸 활용하겠다 하는 대체 방안을 생각해 놓으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대체 방안 중에는 이런 거 있죠. 아까 얘기했던 다른 교통수단을 알아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필요한 부분을 배달해서 사용하시는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돈이 조금 들 수도 있겠지만 아까 처음에 사례에서처럼 어르신이 디지털 교육을 받아두신다면 매번 디지털로 배달 서비스를 받지는 않으셔도 직접 운전하고 가시는 거가 반으로 줄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운전도 하고 싶어서 갔다 온다 하면 그건 오케이인데 너무 몸이 피곤하고 가기 힘든데 그거 떨어져서 갔다 와야 된다. 이럴 때는 디지털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주문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생기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2편의 사례 함께 얘기 나눠봤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잘 참고하시고 다음에 또 필요하신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